반갑습니다. 미국 세법 시간이고요. 교재, 텍스 1, 2 시간에 다 쓰는 교재예요. 텍스 1뿐만 아니라 US 텍세이션 2 시간에도 씁니다. 문제집 마찬가지입니다. 텍스 1, 텍스 2 다 쓰는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텍스 1 공부를 이 미국 CPA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 이렇게 첫 과목으로 수강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제 이름은 박훈이고요. 뭐 제 커리어는 이 교재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1999년도부터 이 미국 세법 강의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US 텍세이션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응시하시게 될 CPA 그 이그잼 과목 4과목 있죠. 4과목. 4과목 중에 이제 레귤레이션 과목이에요. 레귤레이션은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세부 과목은 US 텍세이션이 85% 정도 차지합니다. 비즈니스 러가 미국 상법이 한 15%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멀티플 초이스 76개, 시뮬레이션 8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사지선다 76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형식의 문제가 8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배점은 5대5예요. 예, 50점, 예, 50점. 멀티플 초이스도 잘 봐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잘 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주관식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시험 포맷들은 이제 중간중간마다 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US CPA 시험은, 지금 현재, 문제 테스트릿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 군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2개짜리지. 멀티플 초이스가 2개 테스트릿으로 이루어져서 38개 이렇게 나눠서 응시를 하게 돼요.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릿을 38개, 이 38문항 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번호, 이동 자유롭게 38개 문제는 어떤 그 문제인지 확인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실 수가 있고요. 이 38개를 어떻게 풀어내셨느냐에 따라서 뒤에 38개의 문제 난이도가 달라져요. 두 번째 테스트릿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응시하시고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첫 번째 테스트릿을 잘 본 것 같았는데 두 번째 테스트릿이 너무 더 쉬워진 것 같았어요. 혹은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실 때, 정말, 첫 번째 테스트를 잘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테스트릿이, 너무 쉬운 느낌이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가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두 번째 테스트릿이, 쉬워졌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시뮬레이션 8개가, 또 역시 3개 테스트릿으로 나눠져서 나와요. 2개, 3개, 3개 이렇게. 그래서 먼저 2개 풀고 그 다음에 또 3개 풀고 그 다음에 3개 풀고. 그리고 각 테스트릿마다 문제 군마다 끝날 때마다 문제 한 테스트릿을 끝낼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어요. 휴식 시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과목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지만 4시간 동안 시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시는 게 필요하고 요 테스트릿 때 15분 쉬면 여러분들의 시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요. 15분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영향이 없는 이 휴식 시간이다. 브레이크 타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테스트릿과 테스트릿 사이에도 쉴 수는 있으나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는 있으나 시험 시간은 계속 경과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타임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2시간 시험 보시고 휴식 시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시간 시험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 다 풀고 시뮬레이션 2개 정도 풀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 가볼까요? 교재
우리가 이제 US Taxation 1, 2시간에 걸쳐서 이 목차 내용을 다 보셔야 돼요. 챕터 1이 인디비주얼즈라 나와 있고 개인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부 그 목차까지는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용어가 아직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 다음에 5페이지 하단에 챕터 2 Property Transactions 자산거래 여기까지 이 5페이지에 있는 챕터 1, 2 요 내용을 US Taxation 1 시간에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6페이지 챕터 3부터 챕터 3, 4, 5 and 6 그 다음에 어펜딕스까지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을 US Taxation 2 시간에 커버를 합니다. US Taxation 2 시간에 챕터 3는요. 6페이지 챕터 3 Corporations는 이게 법인세법이라고 불러요. 법인세법. 그 다음에 챕터 4 하단의 Partnership은 Partnerships 동업기업 과세제도. 7페이지 상단의 S-Corporations는 S법인 과세제도. 챕터 6 Gift and Estate Others 그래놨는데 Gift 텍스가 세부 절을 보시면 증여세가 나와 있죠. Gift 텍스 증여세. 그 다음에 Estate 텍스. 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우리 5페이지에 챕터 1의 13절 챕터 1의 13절을 보시면 5페이지 Alternative Minimum Tax, AMT, 최저한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리무브드 됐습니다. 리무브드. 13번 13절은 쭉 이렇게 이 선을 그어놔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챕터 6의 3절 Estate Tax가 사망세,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세, 상속세 이렇게 지금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도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상속세제가 시험 부분에서 removed 됐습니다.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 6에서 증여세, 연방 증여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5절에 exempt organizations, 면세단체, 비영리단체들의 과세제도, 그 다음에 income tax return preparers라는 세무대리인들 여러분들이 텍스 서비스 세무 업무를 하면서 이 지키셔야 할 윤리 및 직무 규정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Appendix Circular No. 230라는 공람 230호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 연방 재무부가 이게 텍스 프랙티스를 하는 세무 업무를 하는 자들로 하여금 따르세요 하는 직무규정집이에요. Circular No. 230 미 재무부 공람 230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범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9페이지 챕터 1 Individuals부터 들어갑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세금 신고 양식 하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고 양식, 소득세 신고 양식이에요.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 11페이지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시면 Form 1040, 1040이라는 폼 넘버를 보실 수 있고요. 1040 아주 유명한 신고 양식이다. 1040 옆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라고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고 그게 재무부입니다. 미연방 재무부, 미연방 부처 중에 재무부. 재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 Internal Revenue Service, 그 옆에 조그맣게 또 나와 있죠. Internal Revenue Service, 이게 미연방 국세청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그리고 이 양식의 제목, United States Individual, 미연방 개인, Income 안으로 들어온다, 소득의 의미고요. Tax, 세금, 그 다음에 Return이 여기서는 신고서의 의미예요. 세금 신고서. 그래서 미연방 소득세 신고서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 그 다음에 귀속 연도가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의 양식 이제 올해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을 여러분들 문제집 뒤에다가 어펜딕스로 좀 넣어드렸어요. 문제집 좀 볼게요. 문제집 뒤쪽. 2022년도 판 보셔야 뒤에 있어요. 기존 판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 수강하신 분들이 없는 분들은, 기존 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쪽 그 데스크 가셔서
데스크 가셔서 카피본 좀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집 뒤쪽에 보시면 Form 1040 똑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죠? 규속 연도가 2021이라고 나와 있죠. 2021, 2021년 규속분.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편의상 X1년도, X2년도 이런 이제 표현을 좀 쓸게요. 자, X1년도 분, X1년 귀속분 소득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 때 요 X1년도를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라는 과세 연도 혹은 이제 사업자라면 사업 연도 이렇게 부르고요. tax year, taxable year, tax year. 그 다음에 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 해서 taxable period다라고 불러요. taxable period.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요 귀속 연도 X1이면 X1 1월 1일부터 종료일까지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 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냐면 통상 다음 연도 네 번째 달 15일. 네 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X2년 4월 15일 날까지 X1 기간분, X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네 번째 달 15일 통상 이제 4월 15일이겠죠. 4월 15일이 공휴일이면 next business day가 이 영업일, 일단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next business day 뒤로 이제 영업일 business day, next business day가 그 해만큼은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 정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요거 요 네 번째 달 15일을 우리가 오리지널 due date라고 불러요. due date, 오리지널 due date. 소득세 정기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즉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죠. 종소세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듯이 미국은 네 번째 달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연도가 있겠죠. 근데 US 텍스 목적상 여러분들은 응시하는 연도 이전 연도 이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이전 연도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2년도 시험 보신다. 그러면은 1년 전 거. 요 해에 적용되어지는 세법 시행령을 정리를 하셔서 요 해에 응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US CPA 시험은 US 텍스와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연도 전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전년도 기준으로.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효력이 있는 법과 시행령을, 세법과 시행령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세 기간이 통상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연도 직전 연도 기준의 법과 시행령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요, CPA 시험은요, 미국 CPA 시험은 어떤 속성을 좀 갖고 있냐면, 어떤 특성을 또 갖고 있냐면, 암기력 테스트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해력, 응용력 테스트,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또 인플레이션율 반영하고 그때마다 이제 조세 정책적인 그런 이제 측면들을 반영을 해서 세법 제정도 하고 개정도 일어나고 또 금액 조정도 일어나고 상향 조정 통상 하는 인플레이션 율 반영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세세한 이렇게 이 개정 이렇게 그 개정 부분에 대해서 또 금액 조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거 물어보는 게 진정한 실력 테스트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네들 입장은. US CPA 이그제미너들 시험 출제자들 입장은 그래요. 그다음에 매년 숫자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살짝씩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경제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재개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미국 CPA 시험 목적상. 미국 세무사 시험도 있어요. Special Enrollment Exam이라 해서
미연방 방금 보셨던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IRS에 이 인롤먼트를 하는 등록하는 이게 세무 대리인들, 소위 뭐 미국 세무사들 시험도 있거든요. 미 연방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IRS에서 주관하는 스페셜 인롤먼트 exam이라 해서 그 시험은 조금 암기력 테스트를 상대적으로 CPA 시험보다는 많이 해요. 그 EA 시험은 스페셜 인롤먼트 exam 시험은 좀 그래요. 이 인롤드 에이전트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나 CPA 시험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숫자 바뀌는 거 매년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지치고 그러실 거기 때문에 좀 어찌됐든 이 CPA 시험은 롱텀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시험이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뭔가 암기도 되고 자주 듣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겠죠. 또 자주 보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것이 된다라는 거 체화가 돼요. 그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험 굉장히 정직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처럼 막 운 없어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특히 미국 그 CPA 시험은 하신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절반은 합격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또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을 봐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절반 합격하신 걸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거의 절반은 회계사야, 절반은 USCPA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각종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용어, 과세년도, 사업연도 텍스이어, 과세기간을 텍스얼 피어드, 그 다음에 정규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오리지널 듀데이트라고 부르고요. 과세년도 종료일을 텍스 이어엔드라고 부릅니다. 이어엔드, 텍스 이어엔드. 과세년도 종료일, 혹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어엔드라고 불러요. 이어엔드, 텍스 이어엔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집의 뒤에 어펜딕스 부분 귀속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미국 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을 정리하기 앞서서 이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개략적으로 오늘은 오버뷰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큰 틀을 좀 보시고 개략적으로나마 보시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세법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용어가 첫 번째로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용어가 사용하는 텀들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CPA 시험은 영어 독해력 테스트, 그런 영어 실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도 이렇게 어려운 구조로 출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잘 문제 내용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시는 이유는 용어에 아직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다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시험 본다고 해서 뭐 영어 손뗀 지가 오래됐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 전공이 뭐 이 회계 세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전공자들보다 비전공자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합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개략적으로 살펴보시는데 한글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려도 다 일일이 옆에다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앞으로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 이런 이 큰 틀로 미국 이 납세자들은, 개인 납세자들은 소득세라는 것을 신고 납부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40의 바로 밑에 filing status라는 용어 보입니다. 신고 지위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개인 납세자들이 텍스를 페이하는 자들이 이제 납세자, 텍스페이어라고 부르는데요. 텍스페이어들이 이 귀속연도에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이 신고 지위라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신고 지위가 총 5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에는 어떻게든 해당이 됩니다. 미국 인디비주얼 텍스페이어들, 미국 이 개인 납세자들. 그래서 싱글 박스, 단독 신고 주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자고요. 결혼한 자로서 filing이라는 용어 많이 보실 텐데, 신고서 제출, 어떤 문서의 제출의 의미예요. 그래서 IRC에 미연방 국세청에 제출을 하는데, 결혼한 납세자가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jointly로 이렇게 신고한대요. 부부 합산 신고주의라 부르고요. 두 부부가 이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하나의 1040을 통해서 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하는 신고 지위입니다. 다음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이니셜만 MFS 부부 개별 신고 지위이고요. 부부라 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두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더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신고하고자 하는 부부들도 있겠죠. 각자 따로따로 세금 관리하고 소득 관리하고자 하는 부부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지금 기혼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 지위가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separately로 신고할 거야 우리는 개별 신고 지위. 다음 head of household 이건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qualifying widower 앞으로 이 세법 공부하시면서 qualifying이라는 용어도 자주 보실 거예요. qualifying. 여기서 얘기하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qualifying은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의 이런 의미입니다. 요건 충족하는 widower 생존 배우자라는 신고지위고요. 생존 배우자. 즉 두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사망해서 혼자 남아서 혼자. 생존 배우자 신고지위. 그 다음에 1040 쪽에서 폼 넘버에서 좀 내려서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오른쪽에 social security number 그래서 이름, 성, 그 다음에 사회보장번호 SSN 줄여서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if joint return 이 신고서가 부부 합산 신고서라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 신고서를 통해서 두 부부가 같이 신고해야 되니까 두 부부 중에 누군가는 납세자 본인이 돼야 되고요. taxpayer 본인이 돼야 되고 그 taxpayer 본인의 배우자가 이 spouse예요. spouse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spouse's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last name, 그 다음에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home address 주소 정문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서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용어 있죠? 표준공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츠라는 섹션은 부양가족, 디펜던츠는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1번 라인 1을 보시면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라는 라인을 보실 수 있죠? 이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그래서 wages, 시급이든 주급이든 임금, 그 다음에 salaries, 월급, tips, 봉사료 소득. 자, 한마디로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이에요. 일에서 번 소득이고 그 근로소득 명세서라는 것을 그 employer 사용주 측으로부터 받아야 돼, 회사로부터. 그래서 통상 칠판 보시면 요 기간분 W2라는 거, 이 근로소득 명세서를 이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1월 말까지 받아갖고 4월 15일 날까지 1040을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해서 1월 말까지 W2라는 것을 직장에서 받아갖고 그 내역을 이 1번 셀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연간 근로소득을 1번 셀에 신고하고 W2 상세 디테일은 뒤에 첨부하고 뒤에 1040 뒤에 첨부하는 거예요. 어태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셀이 연간 근로소득 일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는 셀이다. 그 다음에 EA Tax Exempt Interest, Tax Exempt라는 용어, 비과세,
과세가 안 돼요. 인컴 텍스 대상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인트레스트, 여기서 인트레스트는 이자 소득의 의미입니다. 이자 소득. 그래서 뭔가 채권에 투자를 했다, 또 예금 해놓은 게 있다, 은행에, 금융기관에 이자 소득 생길 수 있어요. 인트레스트 인컴 이렇게 부르는데 과세가 안 돼, 소득세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정보신고 차원에서 지금 이 2A셀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taxable interest 2B, 2B셀의 과세 대상, taxable이라는 과세 대상, 소득세 대상인 이자소득, 연간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셀입니다. 3번 라인 qualified dividends, 뭔가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dividends, 그 요건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ordinary dividends, 일반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에서 투자해준 주주님들한테 투자해준 돈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만큼 우리 인컴이 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나눠드릴게요 하는 이익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소득 생긴 이제 투자자가 3B셀에 신고하는 거예요. 3A 및 3B셀에. 4번 라인 IRA distributions라 해서 이거는 개인연금 수령액입니다. 개인연금 수령액. 개인연금 수령액. 그래서 IRA 제도 나중에 보실 거고, 올해 디스트리뷰션 개인연금 수령액이 얼마 있는데 그중에 taxable한 어마운트 과세 대상 수령액이 있다면 4B셀에 신고하는 거고요. 5번 라인은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pensions and annuities 해서 퇴직연금 및 연금소득 5A셀에 신고하고 올해 수령액, 그중에 이제 소득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 수령액을 B셀에, 5B셀에 신고하고, 6번 라인이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고요. 그중에 과세 대상 포션은 6B셀에 신고합니다. 4번 라인이 개인연금, 5번 라인이 퇴직연금, 6번 라인이 사회보장연금. 6번 라인은 공적연금 제도,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에요. 국민연금 받은 거예요. 국민연금.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국민연금 받았는데, 그중에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6번 라인, 사회보장연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그중에 과세대상 수급액이 있을 수 있다. 7번 라인, capital gain loss attached schedule D. capital gain, capital loss, capital gain.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로스는 계속적이고도 주된 활동이 아닌 간헐적이고 또 부수적이고도 이제 일시적인 그러한 차익 차손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이나 로스를. 캐피탈 게인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 투자! 주식을 100에 매수했어. 120에 팔았네? 20에 차익이 실현됐네? 그 20이 대표적인 캐피탈 게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캐피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갖고 주식에 투자를 해갖고 차익을 실현시킨 거죠. 캐피탈 게인 인컴, 캐피탈 게인이 캐피탈 게인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득입니다. 캐피탈 로스는 역시 뭐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캐피탈 로스, 자본 손실. 100에 매수했는데 80에 팔아버렸어. 20 손실 났네. 대표적인 캐피탈 로스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스케줄 D, 명세 D, 명세표, 부표 뒤에 붙여라. 디테일은. 그 다음에 8번 라인에 그 밖의 소득 부분이 있고요. 그 스케줄 1 라인 10에서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주된 소득은 지금 7번 라인까지 다 지금 있고요. 7번 라인까지, 1번부터 7번 라인까지 있고, 그 밖의 이제 유형의 이제 소득들은 스케줄 1에 신고해. 스케줄 1 통해. 그러면은 지금 문제집 뒤쪽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스케줄 1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케줄 1. 1040은요,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구성되어 있어요. 페이지 1, 페이지 2. 지금까지 보신 게 페이지 1이었고, 곧 페이지 2 어떻게 생겼나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1. 그 밖의 내용들은 이제 이런 이제 스케줄 같은 거, 또 그 밖에 폼 같은 거를 뒤에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스케줄 1에 보시면, 스케줄 1, 여러분들 문제집 뒤에 있는 어펜딕스, 스케줄 1을 보시면, additional income, 추가적 소득 및 adjustments to income, 소득에 대한 조정, 소득 조정, 이게 소득 공제,
의미인데, 그래서 Part 1 Additional Income 보시면 1번 라인에 Taxable Refunds, 과세대상 환급액, 세금 환급금의 의미고, 2번 라인에 Alimony Received, 이혼수당 수령액, 그 다음에 3번 라인에 Business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C 그래놨는데, 사업소득 및 손실, 사업손익, 스케줄 C를 첨부하세요. 이게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 손익 신고하는 란이에요.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이 CPA가 되셔서 개인 사업자 형태로 개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오픈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경력 이제 수습을 밟아야 되겠지만 CPA는 아니면 뭐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러겠죠. 혹은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셔서 이렇게 회계법인을 운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는 개인 사업자 얘기인 거예요. 여기 비즈니스 인컴으로서 어태치 스케줄 C 얘기는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회계세무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연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손익. 그거 디테일은 스케줄 C에 신고하고 뒤에 첨부하고 순 사업손익은 여기 3번 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를 하면 그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 번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끝나요. 이렇게 다른 원천 소득이랑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5번 라인에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부동산 임대소득, 또 사용료 소득 얘기고요. 그 다음에 Partnership S Corporation이라는 아까 잠깐 목차에서 보셨던 건데, 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였다. S Corporation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득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트러스트라는 것은 신탁 제도로서 신탁 재산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 여러분들이 수익자다.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을 신고 지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6번 라인에 Farm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F, 영농손익입니다. 영농인들, 파머들, 영농손익.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급여. 그 다음에 8번 라인에 기타소득. 좀 하이라이트 미리 좀 해놓을 것은 8B 라인에 Gambling Income, 도박소득이고요. 8C 라인에 Cancellation of Debt, 채무 면제이익. 그 다음에 G, Duty to Pay, 배심원 보수. H, Prizes and Awards, 상금 및 지금 상품 및 상금 소득. 그 밖에 저 밑에 뭐 스탁 옵션 소득도 있고요. 이 기타 소득 부분이 기타 소득, other income, 기타 소득.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다 합산해요. 9번 라인, 맨 밑에 9번 라인을 보시면 다 합산하세요. 그리고 10번 라인에서 1번 라인부터 또 다 합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집어넣으세요. Enter here. 이 10번 셀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 10번 셀에 입력한 금액을 1040 혹은 1040 SR 1040 SR의 의미는 seniors입니다. seniors 나이 65세 이상인 자들 age 65 or older 인 자들이 이 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1040 SR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잠깐 보고 계시는 그 1040하고 포맷이 거의 똑같아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1040 위주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40든 1040 SR이든 1040 NR이 의미하는 것은 Non-Resident Alien이라 해서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사용하는 양식이 1040 NR인데요. 나중에 언급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라인 8으로 가져가래요. 10번 셀 금액을, 기타 소득 합산액을, 여기 파트 1의 어디셔널 인컴 합산액을 1040 8번 라인? 아까 보셨어. 앞에 1040 페이지 1으로 가보세요. 8번 라인 보시면 Other Income from Schedule 1에 라인 10에서 금액 가져오세요. 합산액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 1에서 신고해야만 하는, 스케줄 1을 통해서 신고해야만 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있는 개인 납세자라면 스케줄 1을 첨부를 하고 스케줄 1의 최종값을 1040 페이지 1의 8번 셀에 옮겨주면 돼요. 같이 더해주면 돼요. 8번 셀을 통해서. 그런데 스케줄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납세자라면 스케줄 1은 뒤에 첨부할 필요도 없고 이 1040 페이지 1의 8번 셀은 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득 항목과 관련해서, 인컴 항목과 관련해서 스케줄 1을 따로 두는 이유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스케줄 1이라는 게 없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서 이 스케줄 1, 2, 3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걸 지금 바이든 정권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다 편하자는 거야. 과세관청 IRS 입장도 좀 편하게, 조금 효율적으로 조세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납세자들도 좀 편하게 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스케줄 1 해당 사항도 없는데 그걸 여기 1040 양식에 쭈르르 열고 해보세요. 복잡해 보이기만 하고 양쪽 다 힘들어. 응? 신고 받는 IRS 입장도 힘들고 신고하는 텍스페이 입장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케줄 1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걔는 제끼면 돼. 제끼고 그냥 1040 통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1040 페이지 1으로 올게요. 1040 페이지 1. 자, 9번 라인 보시면 9번 라인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집 뒤에 있는 1040 가장 최근 거를 보고 계십니다. 9번 라인을 보시면 쭉 더하세요. add 각 라인들을 다 더하신 게 쭉쭉쭉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바로 이 해의 당신의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입니다. total income. 근데 우리는 앞으로 gross income이라는 표현을 좀 쓸 거예요. gross income. gross 총. gross income. 자, gross income의 의미는 이 과세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이제 이 유형의 소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인 같으면, 회사원 같으면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일 거고, 그리고 보유 주식, 보유 채권, 뭐 이런 투자자산이 있다면 보유 주식 때문에 디비전 인컴,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있을 거, 아니면 인트레스트 인컴, 이자 소득, 보유 채권, 번드라는 채권이 있으면 인트레스트 인컴,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텍서블한 인트레스트 인컴. 주식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보유 주식에 대한 디비전 인컴,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 유형의 소득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세 대상인, 소득세 대상인 인컴, 소득, taxable한 인컴, 과세 대상 소득, taxable한 인컴이 지금 있는 납세자들은 이 기간분 과세 대상 총 소득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1040 지금 페이지 1의 9번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번 셀. 9번 셀. This is your total income. 벌어들인 과세 대상 총 소득 금액이야. 연간 벌어들인 과세 대상, 소득세 대상 총 소득 금액. gross income. 그게 이거예요. 줄여서 GI라 부를게, GI. 자, 근데 이렇게 벌어들이기만 했겠느냐? 응? 저 벌어들인 소득을 쓰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이 비용,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빼줘요. 소득세 대상에서 빼줘. 소득에 대한 공제, 즉 뺀다는 의미입니다. 공제가.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공제라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먼저 1040 페이지 1의 10번 라인을 보시면 Adjustments to Income from Schedule 1 line 26라고 나와있죠. 스케줄 1에서 가져오래요. 스케줄 1의 26번 라인에서 혹시 Adjustment to Income 항목 있으면 스케줄 1에서 가져오래요. 그러면 스케줄 1 또 가볼까요? 스케줄 1의 페이지 2.
스케줄 1 오른쪽 파트 2 스케줄 1의 파트 2를 보는 거예요. 파트 2 Adjustments to Income이라는 제목 있죠. 소득에 대한 조정. 이게 소득 공제, 소득에 대한 우선 공제, 지금 차감 조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adjustments는 negative adjustment 의미예요. negative adjustments to gross income. 그래서 대표적으로 13번 라인에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건강 저축 공제. 14번 라인은 군인들한테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전근 등으로 인한 이사비 공제, moving expenses.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ment tax, self-employment 자영업을 의미하는데 자영업, 개인 사업자와 같은 자영업자 관련 양식 뭐 어태치 스케줄 SE라는 걸 첨부하세요 그러는데요. self-employment tax라는 것을 자영업자들은 내는데 자영업세액 중 공제가 허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16번 라인에 self-employed 자영업자들의 뭐 세비다, 심플이다, 또 and qualified plans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은퇴연금 저축공제. 17번 라인에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공제. 18번 라인에 penalty on early withdrawal savings, 예금 조기 인출에 따른 지금 이자 손실 공제 뭐 그런 부분이고. 19번 라인에 alimony paid 지급 위자료 공제, 지급 이혼수당 공제. 20번 라인에 IRA deduction이라는 용어, deduction 이게 소득 공제의 의미예요. 아까 보셨던 IRA distribution 말고 deduction. 여기는 IRA deduction, 개인연금 저축 공제.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올해 개인연금 계좌에 저축한 거예요, 저축한 거. 올해 벌어들인 소득 갖고, 예를 들어서 급여 갖고, 근로소득 갖고, 월급 갖고, 월급의 일부를 저축한 거예요,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공제라는 게 허용이 돼요. 21번 라인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22번 라인에 reserved for future use, 이거는 앞으로 여러 양식을 보다 보면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을 보실 기회들이 있을 텐데, 미래를 위해서 유보해 놓은, 비워 놓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뭔가 텍스 아이템, 세무 항목이 있었어. 근데 그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항목 신고해야 될 대상 항목이. 그러면은 그 라인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밑에 있는 항목도 쭈르르 올리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그 라인을 비워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순간 뭐 그러니까 나라 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정권 바뀌거나 하면 이게 폐지시켰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놓는 라인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 의미 없어. 22번 라인 같이 뭐 reserved for futures 이런 라인은 의미 없어. 그 다음에 24번 라인에 other adjustments, 중요한 거 뭐 jury duty pay, 한 배심원 보수인데, 배심원 보수 반환액인데 일단 하이라인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오면 됐네. 그 정도 뭐 필요하다면 이제 나머지 항목들은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더해가지고 26번 라인 스케줄 1에 파트 2에 쭉 내려가서 26번 라인에 add lines 11 through 23 and 25. These are, 이 금액이 바로 당신의 연간 adjustments to income 금액입니다. 소득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소득 공제액입니다. 그러니 26번 셀에도 입력을 하시고 이 금액을 Form 1040, 1040SR 등의 라인 10A로도 옮겨 적으세요. 옮겨 입력하세요. 가볼까요? 다시 앞쪽으로 1040 라인 10A래요. 앞에 1040 페이지 1에 10 1040은 10이네. 그렇죠? 1040 NR이 10A고 아까 그 스케줄 1에 26번 라인을 쭉 다시 보니 1040에 라인 10으로 가져가세요. 라인 10. 그래서 1040 페이지 1에 라인 10을 봤더니 아까 보신 거잖아. Adjustment to Income. 그렇죠? 있다면 이렇게 소득에 대한 지금 조정액이 있다면 스케줄 1의 파트 2를 통해 신고하시고 뒤에 첨부하시고 그 금액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세요. 옮겨 입력하세요. 10번 셀에. 그거거든요.
11번 라인, subtract line 10 from line 9. 9번 셀에서 10번 셀 금액을 빼세요. 9번 라인 금액에서 10번 라인 금액을 빼보세요. 그러면 11번 라인 금액이 나오는데 이 11번 셀 금액이 바로 This is your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에요. 아까 스케줄 1 파트 2에서 adjustment to income 소득에 대한 조정을 거칠 수 있죠. adjustment 하잖아요. adjustment. 그 adjustment를 거친 후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11번 라인이. 자, 그러면 칠판 좀 보실게요. 스케줄 1을 통해서 우리 adjustment to income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 번 돈 갖고 뭔가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법상 이 과세대상 총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빼는 것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빼는 것을 양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양괄호 표시를 마이너스 조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조정, 네게티브 어저스먼트 하는 거예요. 그로스 인컴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어저스먼트 인컴 한 것을 우리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deduction이라는 표현은 공제 뺀다는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의 의미예요. 소득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라는 용어를 써요. 소득공제라는 것은 인컴에서 뺀다는 의미예요. 인컴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의 의미예요. 인컴에서 빼는 항목이다. 소득, 인컴에서 빼는 항목이다.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것은 빼. 예를 들어서 아까 IRA deduction이라는 라인이 있었지. IRA deduction. IRA라는 게 이제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이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개인연금 상품.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다닌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은 거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대비를 해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 은행에서도 개인연금 상품 판매하고 증권회사에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나 노후를 대비할 거야. 소득 능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 저축 들어야지. 이거 너무 이 세제 혜택도 많네.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걸 주네. 뺄 수 있게 해주네. 올해 소득세 안 내도 되게끔 해주네. 이거죠. 내가 100 벌었어. 1년 동안 100 벌었어. 그로스 인컴 100 있어. 내 노후를 대비해서 20 내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저축했어. 그러면은 100 중에 20은 여러분들 수중에 없어요. 이제 저축계좌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100 중에 20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낼 능력은 올해 없어졌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담세할 수 있는 능력, 담세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100 중에 20은 세금 낼 능력 없잖아요. 저축계좌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때문에 그래. 100 중에 20은 올해 소득세를 낼 능력 안 생겼네. 빼줄게. 소득공제로 빼줄게. 우선적으로 그로스인컴 바로 밑에서 빼줄게. 그게 IRA 디덕션이에요. 100 중에 20 저축했으면 개인연금 저축공제라는 아까 IRA 디덕션 항목으로 빼줘요. 빼. 100 중에 20은 올해 과세가 안 되는 거야. 20 쏙 빠져나가버리면. 해서 보통은 이 그로스인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서 우선적으로 바로 그로스인컴 밑에서 빼도록 하는 항목이 Adjustments to Income 항목들입니다. Negative Adjustments to Gross Income. 우선적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어진 항목이에요. 주로 이제 저 그로스인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빼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100 번 것 중에서 20 저축했어? 올해 세금 낼 능력도 없고, 미래에 그 개인연금 수령할 때 그때 가서 과세하는 게 맞겠다. IRA 디스트리뷰션 아까 보셨잖아요. 소득 쪽에서 IRA 디스트리뷰션 받아가는 IRA 수령하는 고해에 가서 개인연금 소득 생길 때 그때 소득 발생 시기와 소득세 과세 시기를 일치시키는 게 맞겠다. 여러 가지 취지 때문에 이렇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데 그런 이제 취지도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 저랑 같이. 그래서 어떤 라인 위쪽에서 빼준다 해서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이라 하냐면 여러분들 그 11번 라인 위쪽에서 1040 페이지 1의 11번 라인 위쪽에서 빼주는 항목이다. 위쪽에서 빼는 항목이다 해서 above the line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빼고 난 게 이 above the line 디덕션 빼고 난 게 11번 라인 금액인 거예요. 1040 11번 라인. 이러한 네게티브 어저스트먼트를 한 후의 adjusted gross income. adjusted then gross income.
줄여서 우리는 앞으로 AGI라고 부를게요. AGI. GI였던 게요. 이제 이런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는 걸 처리를 하고 나서 adjustment to income, negative adjustment to gross income이라는 걸 하고 났더니 그러한 adjustment 과정을 거친 후에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 나온 거예요. 다음 1040 페이지 1의 12번 라인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거 보이시죠?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or item deductions from schedule A. item deduction은 항목별 공제라고 부르고요. 항목별 공제, 텍스 아이템들 얘기고 텍스 아이템들 그거는 스케줄 A에서 가져올 수 있대요. 스케줄 A. 표준 공제는 왼쪽에 12번 라인 왼쪽에 left margin 쪽에 위아래로 긴 박스 아까 잠깐 보셨던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금액들을 달러 어마운트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해의 표준 공제액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신고 지위별로 인정되어지는 표준 공제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 공제액 빼주는 액 금액 싱글과 MFS는 지금 얼마 12,000 550 이렇게 나와 있죠. 메리 파일링 조인틀리와 퀄러파잉 위도우는 얼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얼마 이렇게 이게 스탠다드 디덕션 어마운트예요.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야 이만큼씩 뺄 수 있어 그거예요. 이건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을 하면 이 금액을 무조건 빼줘. 실제 어떤 지출이 없었음에도 실제 아웃플로우가 없어도 뺄 수 있는 금액이 스탠다드 디덕션 제도예요. RM 디덕션은 실제 지출액이 있어야 돼요. 실제 지출액이나 손실액이 있어야 돼. 스케줄 A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데 스케줄 A도 뒤에 넣어드렸어요. 가장 최근 거. 쭉쭉쭉 뒤로 가보세요. 문제집. 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말고 그 앞 페이지에 스케줄 A라는 거 있죠. 스케줄 A. 학점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작성해서 제출 좀 해주셔야 돼. 어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갖고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스케줄 A, RM 디덕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왼쪽에 쭉 볼드체로 텍스 아이템들이 좀 나와 있어요. 텍스 아이템들이. Medical and Dental Expenses 보이시죠? 이게 의료비 공제라는 아니고요. Taxes paid, 납부세금 공제, Interest paid, 지급이자 공제, Gifts to charity, 기부금 공제,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도난 손실 공제, 그 밖의 항목별 공제, Total, 총액.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직장인이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뭐 기부금 공제, 뭐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 뭐 이거 처리하게 되는데 비슷하다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시 1040 페이지 1으로 가서 12번 라인을 조금 단순화 시켜보면 맥스 둘 중에 큰 금액을 빼세요. 뺄 수 있어요. 스탠다드 디덕션 혹은 RMA 디덕션 둘 중에 큰 금액을 뺄 수 있어요 라는 라인이에요. 12번 라인이. 표준 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 둘 중 큰 금액 빼세요. 디덕션, 소득 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bove the line 디덕션만 있는 게 아니라 AGI 밑에 below the line, 이 라인, AGI라는 라인 위쪽에서만 소득 공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디덕션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표준 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보통은 둘 중 큰 금액 처리하세요. RM 디덕션은 실비나 실제 손실이 있어야 돼요. 실손이. 방금 보셨죠? 아까 스케줄 A 실제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야 돼요. 또 실제 기부금 지출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재난 도난 손실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케줄 A를 뒤에 첨부를 해서 RM 디덕션이라는 것을 여기 이 라인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만큼을 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미국 개인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RM 디덕션이 아닌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합니다. 왜? 아까 잠깐 12번 왼쪽 라인에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인정해주는 표준 공제액을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 스탠다드 디덕션 제도는 아까 뭐 의료비 지출액이다 뭐 그런 실제 지출액이 없어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표준공제제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은 이 금액보다 ID 금액보다 SD 금액이 더 커요. 뭐하러 ID를 주장합니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SD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이 표준공제를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준공제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 취지는요. 이런 실비나 실손이 없다 할지라도 이만큼의 이 최소한의 금액은 표준공제 제도를 통해서 빼줄게, 소득세 대상이 안 되게끔 해줄게라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저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은, 이 그로스 인컴이 많지 않은 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수가 의료비 지출액도 적고 또 그 납부세금 공제 제도도 스케줄 A에 잠깐 있었는데 그게 주소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그런 공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택시주 지금 지방소득세도 적고 재산세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RMA 디덕션만 여기서 이 라인에서 허용을 해버리면 공제혜택을 거의 못 보거나 아예 못 보거나 그러는 자들이 대부분의 저소득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나마 소득도 많지 않은데 전부 고스란히 거의 다가 소득세 대상이 돼버려요. 소득세 부담까지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져야 된다는 거죠. 남는 게 없어. 생활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겠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공제 제도를 둬서 이런 실제 IRMA 디덕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제 지출이나 손실이 없다 할지라도 표준공제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세 대상이 않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디덕션 제도는. 그래서 골라 둘 중에 큰 거 해, 큰 거.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라는 게 있고요. 적격 사업소득 공제. 그거는 이제 아까 그 문제집의 맨 마지막 페이지 어펜딕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는 내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14번 라인에서 빼세요. 12, 13 이렇게 더해갖고 14에서 빼세요. 14 입력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그걸 빼서 15번 셀이라는 15번 라인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보시면 이 밑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이라는 거 처리할 수 있고, 걔까지 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15번 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15번 라인. Taxable Income. 볼드체로 돼 있죠? Taxable Income. 줄여서 TI라 부를게요. TI. 자, 이제 GI가 AGI가 됐었는데 이제는 AGI가 또 TI가 됐네. Taxable Income에다가 바로 소득세율,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Taxable Income의 Tax Rate,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이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 소득 금액인 이 Taxable Income을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 개인 소득세율 구간, 그거 참 말씀드려야 됐구나. 여러분들 그 교재 맨 앞에 표지를 보시면요, Federal Taxation이라고 적혀 있죠. 연방세제라는 의미예요. Federal Taxation. 즉 미국 50개 주, 또 미국 미국 수도 워싱턴 DC,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다음에 US 포지션, 미국 영들이 있습니다. 뭐 괌, 뭐 이런데, 아메리칸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이런데. 그래서 미국인이라면 연방 정부에 이렇게 연방 소득세를 지금 내야 될 수 있다. 그 제도가 Federal Taxation 제도예요. Federal Taxation. 우리 연방 세제,
미 50개 주 및 미국령 등등등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연방세법 및 시행령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제 각 주에 따라서 50개 주 또 뭐 미국령, 각 주에 따라서는 미국 주세법도 존재합니다. 스테이트 텍스 로가 존재해요. 그건 이제 미 연방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각 주정부, 이 세무 관청들, 세무 부서에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주 세법들도 미국 세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혹시나 이 미국 세무 실무를 하실 분들은 일단 연방 세법 정리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랙티스를 하시는 이제 스테이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테이트 텍스 부분은 쉽게 스테이트 텍스 프랙티스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방 세법 정리하는 거예요. Federal Tax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25페이지를 봐보시면 교재 2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있죠? 상단에 Federal Taxation, State Taxation, Taxation by City, Town, etc. 연방세, 주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누듯이 미국도 연방세, 주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요. 근데 CPA 내지는 EA 시험 대상은 바로 Federal Taxation입니다.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건 Federal Taxation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략적으로 보고 계시는 소득세 신고서 1040도 연방소득세 신고서인 거예요. Federal Income Tax Return인 거예요. 문제집 뒤에 어펜딕스 1040 15번 라인까지 봤는데 Taxable Income 거기다가 이제 이게 연방소득세 과표예요. 그 다음에 연방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야 돼요. 텍스 레이스를. 근데 이 taxable income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있다면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정해놓은 세율 구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른바 tax bracket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과표 위로 올라갈수록 이 첫 과표 구간은 최저세율, 최저소득세율 구간 10%,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최고 37%. 총 소득세 과표 구간이라는 것을 7구간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교재 30페이지 하단. 그래서 올해 taxable income이 많은 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과표 구간을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떤 납세자는 지금 이 과표 7구간 화살표로 다 꿀뚫고 올라간 왼쪽 케이스와 오른쪽 케이스는 30페이지 하단에 10% 구간에서 멈춘 납세자 이렇게 이제 둘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37% 구간까지 세율 구간까지 뚫고 올라간 이 납세자는 과표가 taxable income이 10% 구간은 taxable income 칠판 이 taxable income 밑에서부터 10% 구간까지는 100 중에 10이 소득세액이라는 의미고요. 100 중에 10%, 100 중에 10이 소득세예요. 그 다음 구간은 100 중에 12가 taxable income, 100 중에 12가 소득세예요. 납부해야 할. 그 다음 구간은 22, 100 중에 22, 그 다음 24, 그 다음 32, 그 다음 35, 최고 세율 구간이 소득세율 구간 37%입니다. 그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그 화살표 흰 구간은 100 중에 37이 세금이야. 100 중에 37이 소득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taxable income이 많지 않은 오른쪽 납세자는 과표 구간 taxable income이 밑에서부터 채워봤더니 10% 구간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오른쪽 납세자는 그 흰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taxable income 중에 10%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돼요. 일종의 이게 과세 형평, 조세 형평 차원이고요. taxable income이 많으면 올해 소득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도 더 많이 지세요. 소득이 적은 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좀 적게 지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총 7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들 그 문제집 뒤 어펜딕스에 1040 페이지 2로 넘어가서
15번 라인 텍스트 인컴 과표에다가 세율 적용해서 나온 게 16번 라인이에요. 1040 페이지 때 16번 라인 텍스. 이게 지금 세율 적용해갖고 소득세율 적용해갖고 나온 산출세액이에요. 그 16번 라인 텍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로스 텍스 라이어빌리티즈다라고 부를 거예요. 총 산출세액. 우리가 인컴도 그로스에서 출발했듯이 이제 세율을 적용하면 더 이상 소득 금액이 아니라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액수가 세금 금액이 나와요. 세율을 적용했으니 이제 산출된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세액이라고 부르 세액. 세액도 그로스부터 출발해서 데트 금액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 절차는 쉬었다가